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네덜란드 대중제재 점점 강화, 중국 유학생 반도체 국방 분야 수강 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대중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등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하고 그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EU에 가입된 네덜란드도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일본도 미국의 도움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에 나섰던 것처럼 미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반도체 인프라의 구축에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유럽의 요청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추면서 유럽은 미국과 합세해 중국세를 유럽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EU는 최근 유럽 내에서 화웨이 반도체 장비 퇴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윙텍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노위 인수에 제동을 걸었죠. 영국도 넥스페리아의 NWF의 인수를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덜란드가 중국 유학생도 규제하고 나선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재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이번 제재로 인해 일본 수준의 제재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네덜란드 대중 제재 점점 강화, 중국 유학생 반도체 국방 분야 수강 금지입니다. 네덜란드의 대중 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윙텍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노위 인수에 제동을 걸었던 네덜란드가 이번에는 유학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상호 이익의 파이를 더 키울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만남 이후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업체 노이의 인수 제도, 유학생 제재는 대중 반도체 제재 발표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라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국 반도체 장비 제재 참여로 45나노급, 이게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45나노급 장비까지 받지 못하겠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 유학생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내용은 첫 번째, 대중 유학생 제재 준비 중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국방 분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분야 수강을 시도하는 모든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죠. 중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을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로 착각하며 중국 공산당 산업 스파이 행위를 돕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을 애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이자 산업의 경쟁력의 척도로 불리고 있죠.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규제를 위해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협력을 약속했죠. 일본에는 IBM의 라피더스 협력,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샤 인수 및 지원, 마이크론의 D램 공장 증설, TSMC를 통한 2개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ST 마이크로 합작의 프랑스 공장 증설, TSMC 공장 신설 및 인텔 파운드리 공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원하는 대중 전략 수정을 통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수위를 낮췄죠. 디리스킹으로 수위를 낮추면서 제재 분야가 딱 정해졌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통신 장비 등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일본은 45나노급의 제재를, 그리고 네덜란드의 제재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들의 나라에 협력을 해주기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통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덜란드 교육부 대변인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한 과학기술 연구 실적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러한 검토가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EU 회원국 이외의 모 국가 출신의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 유학생 활동 조사입니다. 로베르트 디크흐라프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은 1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덜란드의 중국 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장학생이 몇 명 있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현재 민감한 기술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법제화한 지식보안심사법을 올해 안에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조건으로 CSC 장학금을 받는 중국 유학생은 정기적으로 체류국의 중국 대사관에 보고해야 하고 학업을 마치면 2년 안에 귀국해야 됩니다. 디크라프 장관은 중국의 CSC처럼 국가가 첨단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갖고 장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률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 유학생에게 적용할 전망이며 중국인 유학생을 배제하거나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죠.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상황이 정치화하고 유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보국이 지난 4월 대학은 스파이 활동에 매력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일부 대학이 CSC 장학금을 받는 중국인의 입학을 거절하는 등 기술 유출 견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얀 스미츠 에인트호벤 공대 총장은 점차 모든 네덜란드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리닝도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은 중국 학생들과 상시 접촉한다. 심지어 어떤 학생 그리고 연구원은 정보기관 요원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래서 결국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닝은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민감한 기술을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를 정교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 외에도 해당 대학, 연구소 측의 이익 추구, 연구소 지도층 인사와 정부 측과의 갈등, 연구기관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 혹은 복수심 등 중국 공산당 정보 요원들은 어떠한 틈이라도 파고들기 위해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어 따라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 인사 혹은 중국 측 인사에게 포섭된 현지 대리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유학생의 제재, 이것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 각종 우호 협력, 교류 등을 통한 해당 기관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현지 인사를 포섭하기 있기에 그런 명분으로 만날 기회를 틀어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각국 대학에 설치한 공자학원, 학술 교류 등도 이런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을 막아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탈중국에 동참하는 네덜란드입니다. 중국 유학생에 의한 기술 유출 의혹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이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곳곳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 군의 공관에 관련이 밝혀진 중국 교수와 유학생을 추박한 뒤에 첨단 기술 분야 중국인 유학생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민권과 지금 현재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의 스파이 활동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2021년 민감한 기술 분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도 올해 3월 전면 동참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이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당초 ASML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 ASML의 중국인 직원이 회사 관련 기밀을 탈취한 사건 등이 불거지자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과거 수십 년간 중국의 문호를 개방했던 EU 국가들이 최근 들어 중국의 안보 위협을 더욱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탈중국을 동참한 네덜란드에 대해서 관련된 표를 나온 게 있어서 올려드리는데요. 2020년 1월 미국의 첨단 극자회선, 그래서 EUV 노광장비 대중국 판매 규제, 그리고 2025년 네덜란드도 구형 심자외선 장비도 수출 금지 요청, 미국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11월 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반대 표명, 2023년 1월 ASML 중국법인 전 직원의 기밀 정보 탈취 적발, 3월 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수용,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대체 생산지 물색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대체 생산지가 어디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지금 새로운 대체 생산지로 물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베트남에서는 지금 후공정을 통해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을 이제 전공정까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네덜란드가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죠. 유럽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주요 반도체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와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껄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떠한 수위로 반도체 제재를 가할 건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고 일본과 네덜란드의 제재로 미국이 원하는 40나노급의 제재가 같이 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